지난달 31일 기준 오디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금리는 연 4.27에서 6.96%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담대금리 상단은 7%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은행의 경우 금리 하단까지 5%대 중후반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9일 4.207%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은행들이 5년 고정형 주담대금리를 산정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변동금리 차주와 연끌족은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연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 집값 하방 압력과 금융권 건전성 악화 우려가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가계가 늘고 있어 연체율 상승과 소비 침체가 맞물릴 경우 내수 경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6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3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가 연 6.75%로 치솟으면서 시중은행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K뱅크와 토스뱅크도 각각 연 5.90%, 5.69%를 기록하며 연 6%에 육박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단순 평균으로 연 4.83%로 집계되며 차주들과 빚내서 투자하는 연끌족의 이자 부담이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대출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고금리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빚을 내투자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단기간에 조정을 받을 경우 이자 부담과 투자 손실이 동시에 덮치는 이중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한 만큼만 이자를 내는 구조라 접근성이 높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나는 만큼 무리한 비투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금리 대출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증시 조정 국면에서 연체율 상승과 가계부채 부실로도 확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하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가 빠르게 늘며 은행 연체율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5일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 평균 0.32%로 집계됐습니다.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오른 수치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 기준 0.57%에 달합니다. 최근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이 겹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4.43에서 7.03%를 형성했습니다. 상단이 지난 3월 말 7%대를 넘어선 뒤 시장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며 6%대로 떨어졌다가 이달 들어 다시 7%대로 상승한 겁니다. 은행권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처럼 담보 여력이 약한 부문에서 연체 압력이 먼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부담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실과 내수 둔화가 동시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반대매매금은 917억 원으로 2023년 10월 24일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지난해 11월, 12월까지만 해도 각각 0.3에서 0.4%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면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지만 급락장속 자금 여력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늘며 강제 청산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신용융자로 매수한 주식의 담보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순매도 규모는 무려 42조 159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외국인 매도가 단순한 수급 악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량을 쏟아내면 지수 하락 압력이 커지고 주가가 밀릴수록 신용융자 투자자들의 담보 비율도 빠르게 낮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증거금을 내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이 강제로 팔리면 매도 물량이 다시 시장에 쏟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매도, 주가 급락, 반대매매, 추가 하락이 꼬리를 물 경우 증시 전반의 변동성까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연끌과 비투가 계속되면서 전체 가계 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2,00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약 14조 원 늘어나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가계신용은 가계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를 말합니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가 단순히 빚의 규모만 키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채가 늘수록 가계는 원리금 상환에 더 많은 소득을 써야 하고 결국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자영업과 내수 기업의 매출이 흔들리고 이는 다시 고용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경우 취약 차주부터 연체가 늘고 부동산 가격 조정과 맞물리면 금융권의 건전성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맞을 경우 반대 매매와 손실 확대로 가계의 재무 충격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2,000조 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소비, 금융, 부동산 시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블룸버그 통신은 외국인들의 이달 한국 주식 순매도 물량은 우리 돈 약 17조 1천억 원으로 2월과 3월에 이어 월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약 71조 6천억 원 순매도했는데 이 같은 규모는 인공지능 테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훨씬 떨어지는 인도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규모의 2배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0조 5,029억 원을 기록하며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들어 3영업일간 증가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2023년 10월 8,726억 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증시가 추가 조정을 받을 경우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터지며 낙폭을 키울 수 있고 마이너스 통장 이자 부담까지 겹치며 가계 금융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외국인의 이탈과 개인의 무리한 레버리지가 동시에 쌓이는 위험한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 빠진 빈자리를 개인의 비투가 메우는 구조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시장 반등이 지연될수록 손실은 개인에게 집중되고 금융권 건전성 부담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0조 5,029억 원을 기록하며 3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5월 들어 3영업일간 증가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2023년 10월 8,726억 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단순한 생활비 대출을 넘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투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갚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접근성이 높지만 그만큼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충격도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 매수에 나섰다면 주가 하락 시 손실은 원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동시에 붙고 신용융자까지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반대 매매 압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조금만 밀려도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리고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비투가 개인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0조 원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가 이미 높은 레버리지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주식 손실까지 겹칠 경우 가계 재무 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612조 2,443억 원으로 전달 대비 1조 9,104억 원 증가하며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담대 증가 배경으로는 정책대출 확대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잔금대출이 늘며 주담대 잔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장기 고정형 상품이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 규제 국면에서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담대 증가 영향으로 가계대출도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67조 2,960억 원으로 전달 대비 1조 5,670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대출 증가 속도보다도 경기 둔화 국면에서 빚으로 소비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경우 연체율 상승과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자산 가격 하락까지 겹치면 중산층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계부채 확대가 내수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